시간도 많이 갔는데 또 이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오늘 여기서 녹화된 저 동영상을 KBS, MBC, SBS 그리고 4대 종편에서 한 일주일만 틀면은 여론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제대로 된 언론인 것 같으면은 오늘 여기서 설명한 이런 내용이 아주 시청률이 높은 밤 8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민노당의 행태를 보여주는 동영상, 오늘은 여기 틀지 않았는데 우리 김성욱 씨가 잘 정리한 그런 동영상을 1시간만 아마 전국적으로 시청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마 상당 부분 저절로 해결이 돼요. 왜냐? 여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언론, 조중동까지 다 포함해서 상당히 왼쪽으로 갔다. 그럼 왜 왼쪽으로 갔느냐? 언론 종사자들이 그 기자들, 부장, 차장,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386 세대이고 또 전교조 세대가 밑에서 올라오고 보니까 세대 전체가 달라졌다. 큰 세대의 문제죠. 세대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죠. 이 세대가 달라지는 게 가장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종북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바로 정부고 여당인데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분야에서는 단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많은 연설을 하는데 종북이라는 단어가 글자가 2개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은 종북인데, 종북이라는 단어인데 대통령은 한 번도 종북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청와대의 집권 여당의 머릿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면은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느냐.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지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종북 세력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통하게 생각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이 종북 세력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모든 힘이 이명박 정부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없는 생각을 되고, 거기서 나가서 일부에서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제1 책임자는 민노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손학규도 아니고 정동영도 아니고 이정희도 아니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아직도 그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전례로 봐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적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돌발 사건이 나니까 그 돌발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희망까지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버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이미 종북, 민주당, 민노당 저런 사람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아마 종북, 좌파 연합 세력이 만들어질 테니까 거기서 안철수라든지 박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은 20대, 30대, 40대가 전체 유권자의 60%가 되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 많아졌어요. 한편에서 많아졌습니다. 그 생각을 빨리 버려가지고 과학적으로 오늘날의 현실을 진단을 하고 앞으로 1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종북 정권의 등장을 저지하는 나의 활동, 내가 할 역할은 뭐냐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의 역할을 찾아야 우리 가족의 역할, 우리 회사의 역할, 우리 동료들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역할이 확정되지 않고 방향도 잘 모르는데 남 보고 뭐 같이 하자, 같이 싸우자 말을 할 수가 없죠. 우선 요새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코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은 수치로서 증명이 되고 내년에 우리 요새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릅니다. 성향을 가르면 대충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하나의 단층처럼 달라져 있어요. 50세 이상 인구가 매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최고령 사회로 지금 한국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유권자의 42%를 차지합니다. 그 밑으로는 58%가 되죠. 2017년에 가면은 47%가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50세 이상이 투표장에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50세 이상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왜 낮아지느냐? 나갈 이유가 없다. 경계심을 덜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이명박 한나라당이 하는 꼴을 보면은 도저히 투표장에 나갈 마음이 없어진다. 또 나오도록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선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경원 후보 측이나 이런 쪽에서 무상복지를 소위 무상복지라는 사기를 반박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을 다 끌어모으고 모아가지고 나갔으면은 또 박원순의 그 좌익성을 제대로 폭로를 해가지고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을 모아서 투표장으로 나갔으면은 저는 이겼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사소한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역공을 당해가지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즉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젊은 표 때문에 졌다기보다는 50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충분히 옛날처럼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의 문제는 심각하고 이 심각한 것 중에서 우리가 20대, 30대, 40대를 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다 무식한 사람이다. 희망 없다. 이렇게 하면 또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를 더 키워주고 이 젊은 세대를 다 적으로 돌려버리면 안 되죠. 모든 통계에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중에서 애국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게 잡으면 30%, 많이 잡으면 50%가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아까 근사한 브리핑을 해준 김필재 기자도 30대 초반이에요. 김성우 30대 중반 변희재 기자 다 30대, 40대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뭉뚱그려가지고 우리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만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또 50세 이상 중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 30%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갈라야 되겠다. 그것은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일 편이냐로 가르자. 거짓말쟁이 편이냐 아니면 진실 편이냐로 가르자. 종북 세력 편이냐 아니면 애국 세력 편으로 가르자. 이렇게 우리의 가르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세력이 이렇게 거대해지고 지금 민노당 중심으로 뭉쳐가면서 야당의 종북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가장 치명적 약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김정일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마이크를 딱 갖다 대놓고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하면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편이죠. 지금 민주당 안에 그런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국 사회를 이념적으로 가르자는 거죠. 가르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한나라당은 그러지 못합니다. 바로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우리가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덩어리로 뭉치자. 이런 접근 방법을 제안합니다.